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우리 중국 없었으면 지금 같은 발전도 없었을 거야. 독일 교환학생 시절 중국인 친구 리우가 던진 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함께 떠난 유럽 여행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제가 한국 여권으로 3초 만에 통과할 때 리우는 1시간 넘게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리우의 얼굴에 번진 당황과 굴욕감을 본 저는 깨달았어요. 작다고 무시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민아,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에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명동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저 혼자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와 독일어를 배워서 외국어에는 꽤 자신이 있는 편이죠.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독일 미넨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낼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 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지민아, 외국에서 우리나라 욕먹는 일 없게 조심해라. 어머니의 당부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요. 미넨에 도착한 첫날 학교에서 처음 사귀게 된 친구는 독일인 루카스였는데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게르만족 외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루카스는 생각보다 친근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코리아? 와, 삼성이랑 LG 나라네. 그리고 BTS도 루카스가 방탄소년단을 BTS라고 발음하는 게 귀여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독일 친구가 한국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K-팝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국제학생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다른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는 갈색 곱슬머리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온 리우도 있었습니다. 리우는 베이징 출신으로 집안이 제법 부유해 보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항상 비싼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는데 다만 말투에서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들 모르겠지만 우리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야. 인구도 제일 많고 경제력도 어마어마하지. 첫 만남에서부터 리우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루카스와 마리아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을 때 리우의 반응이 인상 깊었어요. 아, 한국? 우리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구나. 사실 한국 문화도 원래 다 우리 중국에서 나온 거야. 김치도 원래는 중국 음식이고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자리에서 괜히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루카스와 마리아도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요. 이후로도 리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런 것도 우리 중국 드라마 따라한 거야 라고 하고 K-팝 얘기가 나오면 중국 아이돌들이 더 실력 좋은데 왜 한국 애들만 유명한지 모르겠어 라고 투덜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욕먹는 일 없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한국 사람 전체가 성격 급하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우리 넷은 제법 가까워졌어요. 함께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미넨 시내를 구경하러 다니기도 했죠. 독일 전통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각자 나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리우의 태도가 더 도발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치 저를 시험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민아,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중국 덕분이잖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 우리가 도와준 거고.
그때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웃으며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루카스와 마리아는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졸업 기념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가자는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시작된 얘기였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파리부터 시작해서 런던,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자. 마리아가 신나게 제안했고 루카스도 동조했어요. 이유도 좋지. 유럽 여행 한번 해보고 싶었어 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물론 기대가 됐죠.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숙소 예약부터 항공편 예매까지 모든 걸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도 리우는 여전히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지민이 한국 여권으로도 유럽 여행 괜찮겠지. 혹시 비자 필요한 거 아냐? 물론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서 관광 목적으로는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리우는 마치 한국 여권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여행 날짜가 정해졌어요. 올해 여름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서 파리로 출발해서 샤를드골 공항에서 만나는 거였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에어프랑스 직항편을 타고 파리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리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리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럽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단체방에는 이미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루카스가 먼저 도착해서 벌써 입국 완료.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마리아도 나도 도착했어. 면세점에서 쇼핑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우의 메시지가 좀 달랐어요. 아직 비행기 아니야. 근데 승무원이 입국 심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 중국 여권이라서 그런가 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라고 답장했어요. 입국 심사야 나라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짐을 찾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루카스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독일 여권을 들고 있던 그는 유럽연합 시민 전용 통로로 들어가더니 정말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마치 국내선 터미널 이동하듯이 자연스럽게요. 생겐 조약 정말 신기해. 유럽 내에서는 국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루카스가 저를 기다리며 말했어요. 마리아도 스페인 여권으로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금세 합류했습니다. 이제 지민이랑 리우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입국 심사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받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리안, 웰컴 투 프랑스. 그리고는 여권에 쿵 도장을 찍더니 바로 넥스트라고 했어요. 질문도 추가 서류 확인도 없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저도 당황할 정도였어요. 벌써 끝이에요? 예스. 인조이 유어 스테이. 직원의 친절한 대답과 함께 저는 그냥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아직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루카스와 마리아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민, 너 정말 빨리 왔네. 한국 여권이 정말 좋은가 봐 그래? 나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 우리는 리우를 기다리며 도착 로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그냥 시차 때문에 늦는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우는 왜 이렇게 늦지?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리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 입국 심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1시간이 더 지났을 때 드디어 리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도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루카스가 물어보자 리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계속 질문하더라고. 여행 목적이 뭐냐? 어디서 머물 거냐? 돈은 얼마나 가져왔냐? 심지어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다 보여달라고 했어. 그래서 다행히 통과는 했는데 정말 스트레스였어. 마치 범죄자 취급받는 기분이었다고.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관광 목적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루카스와 마리아는 유럽연합 시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리우는 둘 다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리우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그게 아마 여권 파워 때문일 거야.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권 파워가 뭐야? 각 나라 여권의 신뢰도 같은 거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을수록 그 나라 여권의 파워가 높다고 하지. 리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은 건가? 호텔에 체크인한 후 각자 방에서 씻고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여권 파워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파워가 강한 여권이었습니다. 무려 170여 개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었어요. 와, 이 정도인 줄 몰랐네. 더 찾아보니 중국 여권은 60위 정도였어요.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수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야 공항에서의 차이가 이해됐어요. 저녁에 우리 넷이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리우의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뭐 할래?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따라만 왔습니다. 생강변을 걸으며 에펠탑을 구경할 때도 리우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루카스와 마리아가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파리 정말 아름답다. 역시 로맨스의 도시야. 맞아. 영화에서 본 것보다 더 멋져. 그때 마리아가 리우에게 물어봤어요. 리우, 너는 어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일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리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내일은 기분 전환하자. 오늘 일은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왔던 중국의 위상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리우가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참아왔는데 사실은 현실이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세상은 이미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고 있는지를 오늘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리우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만난 리우는 겉으로는 평소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오늘은 뭐 할까? 라고 묻는 대신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 가자. 마리아가 신나게 제안했습니다. 좋아. 모나리자도 보고 싶고 루카스도 동조했죠. 저도 기대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보게 된다니. 그런데 리우는 좋아라고 대답만 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프랑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지만 대부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프랑스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프랑스어를 못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슴을 누르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루카스, 응급실 어떻게 불러? 912번 불러. 저는 즉시 핸드폰으로 912번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라고 영어로 계속 말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할머니 옆에서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프랑스어로 메르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주변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땡큐 소 머치, 베리 카인드. 루카스와 마리아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민, 너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행동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뜻해. 마리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리우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직원들이 처리하게 두지.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루카스와 마리아가 리우를 쳐다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리우, 사람이 쓰러졌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도와줘야겠지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리우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구나. 박물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길을 잃은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을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길을 안내해주고 지도까지 그려줬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일본인 아버지가 깊숙이 인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리우가 중얼댔어요. 일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친절할 필요 있어. 역사적으로 우리랑 사이 안 좋잖아. 이번에는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리우, 역사는 역사고 사람은 사람이야. 지민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에서 식사를 할 때였어요. 웨이터가 실수로 리우의 옷에 음료를 쏟았습니다. 웨이터는 깜짝 놀라며 사과했지만 리우는 화를 냈어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어떻게 해줄 거야? 웨이터는 당황하며 계속 사과했지만 리우는 매니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뻔했을 때 저는 중간에 나섰어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리우야,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이게 명품인데? 옷은 또 살 수 있잖아. 이 웨이터 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웨이터가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일은 마무리됐지만 카페를 나오면서 루카스가 말했어요. 지민,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대해? 그런 편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배웠거든요. 그때 리우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 있으면 보상을 확실히 받아야 해. 그래야 다음에 조심하지. 각자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 저는 여전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오후에 생강변을 걸으면서 마리아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앉아버렸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 얼굴이 창백해진 마리아를 보고 우리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병원 가야 하나? 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어요. 루카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즉시 주변 약국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약 사올게. 하지만 프랑스어를. 괜찮아. 번역 앱이랑 몸짓으로라도 해볼게. 저는 뛰어가서 약국에 들어갔어요. 번역 앱으로 배가 아픈 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여주고 몸짓으로 배 아픈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약사분이 이해하시고 소화제를 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물도 샀습니다. 마리아가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후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지민,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당연한 거야. 친구잖아. 그런데 리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리우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지민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들어와. 리우는 침대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너는 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 오늘 할머니 일도 그렇고, 마리아 일도 그렇고.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 하지만 너한테 딱히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리우의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이득을 바라고 사람을 돕는 건 아니잖아요. 이득을 바라고 돕는 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는 마음? 정, 응.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야.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 너를 보면서 부러웠어. 뭐가? 너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할머니도, 웨이터도, 마리아도 다들 너한테 고마워했잖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리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리우야, 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오늘 한 번도 남을 도와주지 않았어. 오히려 방해만 했지. 리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리우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여행이 될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리우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도 달라 보였고,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지민아, 어젯밤에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무슨 말이야? 한국 여권 파워를 찾아보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 세계 3위라니. 리우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밤새 한국에 대해 검색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권 파워만 높은 게 아니더라.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 안에 들고 문화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 K-팝, 드라마, 영화,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 조식을 먹으며 루카스와 마리아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둘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마리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냥 삼성, LG 정도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 리우가 계속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민아, 한국 음식은 어때? 김치 말고 다른 것도 맛있어? 당연하지.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정말 다양해. 와,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촬영지도 구경하고 싶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웅장한 건물들을 둘러보면서도 리우의 관심은 온통 한국에 가 있었어요. 거울에 방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멋지긴 한데 한국 전통 궁궐은 어때?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데 정말 아름다워. 유럽 궁전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 우와, 꼭 보고 싶어. 점심을 먹으면서 마리아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다면서. 내 친구들도 다 한국 제품 써. 맞아. 스킨케어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 명동에 가면 화장품 쇼핑하기 정말 좋아. 명동. 어떤 곳이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쇼핑거리야. 화장품, 옷, 액세서리.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많고. 루카스도 끼어들었어요. 나는 한국 테크놀로지가 궁금해. 삼성이나 LG 본사도 구경할 수 있어? 물론이지. 강남에 가면 대기업 건물들도 보고 코엑스 같은 곳에서 최신 기술도 체험할 수 있어. 오후에 궁전 정원을 거닐면서 리우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 정말 부끄러워.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중국이 크다는 것만 자랑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 한국은 작아도 진짜 알맹이가 있는 나라구나.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여행은 한국으로 가자. 유럽은 언제든 올 수 있잖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 나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 투어하고 싶어. 그리고 한복도 입어보고. 루카스도 동조했습니다. 나도 찬성. K-팝 콘서트도 보고 싶고. 한국 치킨도 먹어보고 싶어. 리우는 더욱 신이 났어요. 나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지민아, 간단한 인사말부터 가르쳐 줄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우가 따라했는데 발음이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재미있다. 저녁에 파리 시내로 돌아와서 생강변 카페에 앉아 한국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몇 박 며칠 정도가 좋을까? 마리아가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서울 4, 5일 정도 있고 부산도 하루 이틀 가면 좋을 것 같아. 부산은 뭐가 유명해? 루카스가 궁금해했어요. 해변이 정말 예뻐.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감천 문화마을 같은 곳도 있어. 색깔 있는 집들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 와, 사진 찍기 좋겠다. 마리아가 눈을 반짝였어요. 리우는 메모장에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 궁궐 투어, 명동 쇼핑, K-팝 콘서트, 한국 음식 투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 그리고 찜질방도 꼭 가봐야 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야. 찜질방이 뭐야? 루카스가 물어봤어요. 목욕탕인데 그냥 목욕탕이 아니야. 사우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리우가 말했어요. 지민아,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너 같은 친구를 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해. 근데 한국 여행 언제 가면 좋을까? 벚꽃 피는 봄이 좋을까? 봄도 좋고, 가을도 좋아. 단풍이 정말 예뻐. 마리아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겨울에 가보고 싶어. 눈 오는 한국도 로맨틱할 것 같아. 겨울에는 스키도 탈 수 있어. 평창 같은 데 가면 올림픽 경기장도 볼 수 있고.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리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내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질 차례야.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 글자를 봤을 때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부모님께 여행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다 한국에 놀러 오고 싶어 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면서.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한국을 잘 알려줬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지금도 친구들과 매일 연락하고 있어요. 단체방에서는 온통 한국 여행 계획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리우는 벌써 한국어 앱을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있고, 마리아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 중이에요. 루카스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당할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그 강함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따뜻함과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